이상민은 분노하며 자존심 센 나는 자신은 거지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사를 안 지내서 의아했던 집안 환경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네TV입니다. 이상민은 초인기 그룹인 룰라의 멤버였으며 리더 겸 메일 래퍼를 맡았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제작자로 변신해 회사를 설립하고 차크라와 컨츄리 꽃구 등을 성공시키며 2000년대 초반까지 정상급 프로듀서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데뷔한 그룹이 모두 흥행에 실패하고 김지연의 집과 백지영의 사집이 별 성공을 못 거두며 위기를 겪다가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민의 몰락이 시작되었는데요. 2005년 11월 부도로 69억 8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고 그 후 6, 7년간 도박 사이트 운영하기도 하고 불법 대출 알선 등 여러 구설수에 오르며 추락했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음악의 신으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하여 현재는 여러 TV 프로그램의 MC이자 예능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심했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고 현재도 살고 있는 이상민은 여자 문제도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전 부인인 이혜영과의 결혼과 이혼을 한 것인데요. 그럼 룰라 이후 통장에 현금만 48억이 있었다던 시절인 가수 겸 제작자일 때부터 연이은 사업 실패로 한순간 70억이란 빚을 떠안게 되는 암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에 법의 도움을 받아 개인 파산을 하지 않고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굳은 의지로 갚아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이상민의 인생은 인간극장 드라마나 영화를 한 편 만들어도 괜찮을 만큼 파란만장한데요. 방송인 이상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는데요. 어머니가 본처가 아니었고 아버지를 직접 본 적도 없는 혼외정사로 태어난 사생아였던 이상민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계조차 힘들었고 출생신고를 2년이나 늦게 하는 바람에 주민등록상 나이가 2년 늦어졌다고 합니다. 태어난 후 2년 동안 이름도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상민이 6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중3 때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안 지내서 의아했던 집안 환경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민은 중학생 때 신촌 기찻길을 따라 걸어간 끝에 일산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본 아버지 비석에는 다른 형제 자매의 이름은 있는데 자신의 이름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상민의 어머니의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결혼 생활이 나중에 이상민의 이혼에도 영향을 준 것일까요? 당시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은 이상민은 못으로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려 했다네요. 그때 이후 이상민은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과 음악을 정말 좋아했던 이상민은 매일 춤추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룰라로 잘 나가던 이상민은 현진영 회사의 이순열 사장의 소개로 이혜영을 만나게 됐는데 첫 만남부터 끌렸다고 합니다. 둘의 러브스토리는 영화와도 같습니다. 이상민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 나이트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이혜영과 친구들을 희롱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상민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통을 벗어 던지고는 그 남자들과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혜영은 그냥 옆에서 남일 보듯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행여라도 싸움에 관여했다가는 스캔들이 터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된 이상민은 이혜영의 무리한 요구도 다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무려 고졸인 이상민에게 우리 집안에서는 적어도 고졸 학력은 면회와 교재를 허락해준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상민은 그토록 바쁜 연예계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공부를 하더니 서울예대에 합격을 하는 사람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혜영은 이상민의 진심에 감동을 받아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위의 기대와 달리 이상민 이혜영 부부는 불과 1년 2개월 만인 2005년 8월에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혜영이 이상민을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혜영이 이혼 후 이상민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상민이 결혼 전인 200년부터 총 22억 7천만 원을 가로챘고 누드 촬영 계약금 및 수익금을 갈취했다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 생활 중 전 남편 이상민은 이혜영이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10억 원을 빌리면서 내 이름으로 차용증명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가 대신 빚을 지게 됐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혜영이 제출한 이상민을 상대로 한 고소장 내용은 위와 같았는데요. 고소장 내용만 보면 이상민은 아내를 상대로 사기를 친 굉장히 나쁜 놈 같습니다. 이상민의 입장은 이혜영의 누드 촬영은 본인의 의사결정이 가장 주요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익금을 갈취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며 누드 촬영 계약금으로 받은 5억 원 중에 3억 5천만 원은 이혜영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면서 내게 건네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이혜영은 전남편 이상민에 대한 고소가 처음부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전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전남편과 관련되어 자신이 처해진 여러 문제들인 빚쟁이들의 고소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뿐이란 것입니다. 가수로도 프로듀서로도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프로듀싱 실패, 돈 관리 실패, 또한 본인 스스로 언급한 당시의 허세로 인해 2000년대 중반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프로듀싱 한 그룹이었던 여자 그룹샵도 내분으로 망하고 MC 해머를 참여시키면서 많은 투자를 한 그룹 엑스라지의 미국 진출에 실패하며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외식업으로 눈을 돌린 것이 최악의 악재가 되는데요. 리노베이션 단계에서 런칭했던 식당인 김미파이브 1호점은 주주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이상민은 나오게 되고 미국 라스베가스의 2호점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결국 그 1호점에서 격투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어 2호점 계약까지 파기했고 이 사건을 통해 적지 않은 피해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상민은 빚을 지고도 2020년 어해주 허위과장 광고 및 의혹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대중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빚 코스프레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많은 눈총을 받았습니다. 하다하다 거지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30억 원에 달하는 빚을 고백했던 방송인 이상민이 최근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고 13억 원만 남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상민 실제 빚을 확인해봤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상민은 회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대 출연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출연료만큼이나 빚쟁이라고 하기엔 1000만 원대 신발을 신고 명품 옷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진호는 이상민은 최근 9억 원 남았다던 빚이 다시 16억 원대로 늘었다고 밝히며 역풍이 불었다면서 빚이 늘어나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 대신 해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호는 이상민은 적은 액수를 가진 채권자의 빚부터 갚는 방식으로 상환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상황을 마주해 갚지 않았어도 될 빚을 갚아야 하게 되거나 채무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다며 회사가 망하면서 회사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아닌 법인 채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송에 복귀하며 소송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일부 회사 채무까지 떠안아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진호는 또한 취재 과정에서 이상민이 악성 채무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일부 채권자가 이상민의 방송 활동이 늘어나며 이자 및 정신적 피해 보상과 장기간 지속된 채무라는 이유로 당초 상환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면서 빚이 늘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이상민은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 상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해명을 피하고 조용히 갚아왔다고 합니다. 이진호는 협의를 통해 채무액을 확정 지은 만큼 더 이상 그 금액이 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이상민을 향한 빚쟁이 코스프레라는 지적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최종 채무액은 13억 원대인데 상당한 빚이 남았지만 3명의 채권자만 남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이진호는 이상민은 측근을 통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빚쟁이 코스프레라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든 채무 금액에 대한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다는 변호를 했습니다. 빚쟁이 콘셉트 부분은 앞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전해왔습니다. 한편 이상민은 지난 27일 SBS 미혼 우리 새끼 방송에서 채권자와 협의한 자료들과 비문서 등만 가득한 금고를 공개하며 빚쟁이 코스프레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상민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 이상민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이날 반장 김준호와 부위원장 이상민을 둘러싸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고정 프로그램이 7개라는 이상민의 말에 탁재훈은 난 1개 반이라며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맨날 산거지 코스프레를 하냐고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시와 만났을 때 내년이면 빚 다 갚는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이상민은 빚은 아직 남았다며 이상민은 통장에 돈은 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종국이 갚아도 늘어날 거면 잠깐 살다 나오는 게 낫지 않냐라 하자 이상민을 발끈하며 작년에 채권자와 금액 일치를 봤다라고 변호사의 문자로 남은 빚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상민은 내년이면 진짜 끝난다라고 자신하며 내가 빚 갚는데 당신들이 1억 원이라도 보태준 적이냐라며 발끈했습니다. 이어 난 내 입으로 거지라 한 적 없다며 자존심이 세다라고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돈이 급할 때 불법 도박 등 해서는 안 될 만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 돈을 상환하려고 한 것은 높이 쳐줄 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지왕 이상민이 아닌 능력자 이상민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미네TV였습니다.